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섰는데 기분이 이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아, 오늘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집에만 들어오면 이유 없이 우울하고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자꾸 무슨 일이 생기고 가족끼리 별것도 아닌 일로 다투기도 하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한 적 없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집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인생사의 희로애락이 이 집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집안의 구조 또는 물건의 방향이 잘못됐다. 이러한 단순한 이유로 집안의 기가 나빠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복합적이고 전체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집이 재물운이 있냐, 없냐 판단할 수 있고 여기엔 몇 가지 공통된 이유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공통점, 그냥 이유 없이 들어가기 싫은 집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셨나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만 해도 피곤해지는 느낌 또는 집에 들어가기가 꺼려지는 기분 말이죠. 이는 단순히 집의 물리적인 구조 때문이 아니라 그 집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나 분위기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이사한 집이 그랬습니다. 처음엔 큰 기대를 안고 이사했는데 이상하게도 매일 집에 들어가는 게 싫어지는 겁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왠지 모를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방에 들어서면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리 청소를 해도 깨끗해지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풍수학은 자기의 무의식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편하면 기가 좋은 것이고 아니면 절대 그곳에서는 재물운이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기 싫은 느낌이 자주 든다면 틀림없이 집안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현관이나 거실의 기운이 너무 강한 사진이나 그림이 없는지, 화초가 너무 크거나 죽어있지 않은지, 소파가 부러져 있거나 고장난 식탁이 있는지 등 여러분을 은연중에 불편하게 했던 것들을 찾아 재배치하고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이러한 집을 음기가 강한 집이라고 합니다. 음기는 사람의 기운을 떨어뜨리고 활력을 앗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음기가 가득 찬 집은 가족의 전반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결국 재물이 모이지 않게 만듭니다. 이처럼 집이 사람에게 주는 기운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집이 낡았거나 어두워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집이 가진 분위기나 기운이 우리의 심리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 자꾸 아프거나 나쁜 일이 자꾸 생기는 집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넘기기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집안의 기운이 좋지 않으면 가족들의 건강과 운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이사를 하고 나서부터 평소 건강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생기고 어머니는 없던 두통이 생기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 경우 집안의 화장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의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환기와 청소를 자주 하고 화장실 문을 항상 잘 닫아두어야 합니다. 그 주위에 식물을 배치하고 기운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집안의 칼 같은 날카로운 물건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지 않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집안의 기운이 가족의 건강과 운세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집이 단순히 생활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면 한 번쯤 풍수지리적인 관점에서 집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 잠을 자도 이상하게 피로가 풀리지 않는 집입니다. 집이란 본래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항상 피로감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집안의 기운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침실의 위치나 침대의 방향이 잘못된 경우 기운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아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침실의 분위기나 침대가 있는 방에 수면을 방해하는 물건들은 없는지, 있다면 깨끗이 정리정돈을 해주어야 합니다. 침실에 너무 많은 화분은 없는지, 거울이 정면에 놓여 있어서 잠들 때 나를 비추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매트리스나 베개의 상태는 양호하고 나한테 잘 맞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불편하다면 나한테 맞는 것으로 당장 바꿔서 수면의 질을 높여 생활의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대 과학적으로도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원인 중 하나로는 외부 소음, 불규칙한 수면 패턴 또는 빛의 방해 등이 꼽힙니다. 하지만 풍수지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기운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안의 기운을 조절하여 수면의 질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주어야 집안의 평안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 이전에 살던 사람이 망해서 나간 집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집의 역사가 그 집에 머무는 사람들의 운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이전에 그 집에 살던 사람의 운이 나빴다면 그 집에 남아있는 기운이 다음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지인이 겪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지인은 꽤나 괜찮은 가격에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 계약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집에 이전에 살던 사람이 사업 실패로 인해 급하게 집을 팔고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 지인의 사업에도 갑작스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큰 고객을 잃고 새로 시작하려던 프로젝트들이 번번이 실패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지인은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경기 침체나 불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고 급기야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전에 살던 사람이 망했는지 어땠는지 사실 알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 임대든 매매든 집을 얻었다면 자신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집을 꾸미고 반드시 전체적으로 깨끗이 청소를 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재물이 모이지 않는 집의 공통점은 단순히 물리적 구조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 감각적, 그리고 역사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집의 기운을 형성하고 이는 거주자의 운세와 재물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분석하고 조화롭게 배치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풍수도 현대적인 시각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집의 분위기,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더 좋은 기운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